이제 요새 어린 친구들의 장래희망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유튜버는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뭐 케이팝 네, 딱 그 두 아티스트? 가지가 오.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버와 이제 아이돌. 근데 그걸 딱 접했을 때 네. 그러면은 뭔가 되게 다양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팝 씬 안에 제가 있으니까 네. 뭔가 내가 다양성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네. 다양한 길 중에 한 길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시작된 앨범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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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보코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채영입니다. 네, 채영님께서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고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또 여기 책방에 고양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엽다. 네, 고양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마바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먼저 저희 채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채널에 나와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좀 이제 제가 첫 솔로 앨범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번 앨범을 소개하고 이 음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디에 나가서 내 앨범을 소개하면 좋을까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수민 언니가 보코스 너무 좋은 채널이다. 미소를 막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정말 수민님은 사실 거의 매 에피소드마다 지금 이름이 또 언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보코스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요즘 앨범 준비하고 하시느라 진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황이 좀 어떠신지. 사실 제가 앨범이 진짜 완전히 딱 끝났던 게 거의 한 3개월 전?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 거 하면서 트와이스 앨범도 같이 하고 저희가 콘서트를 시작해가지고 아직 투어 중이고 그 와중에 이제 제 거를 같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 진짜 잠은 주무실지 잠 자긴 해요. 자긴 하는데 휴일이 좀 요새 많이 없죠. 없으시고 계속 스케줄이 있고 그죠. 그거를 하는 와중에 또 이번 솔로 앨범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니까 그쵸, 이번 앨범 릴 판타지 볼륨 1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앨범인지 이렇게 굵직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릴 판타지 볼륨 1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제 생각, 취향이랑 태도가 꽉꽉 눌러져서 담긴 저만의 작은 판타지 세상을 나타낸 앨범이에요. 제가 또 미리 들려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듣고 왔는데 정말 채영님이 좋아하시는 게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앨범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릴 판타지 볼륨 1이라는 앨범으로 이제 정말 솔로 아티스트로서 출발을 앞두고 계신데 약간 좀 심정이 어떠신지. 사실 실감은 잘 안 나고요. 근데 이제 딱 첫 티징이 시작됐을 때 저의 첫 앨범 커버 사진이 올라왔을 때 행복하고 설레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울해지고 심란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앨범이 이제 막상 나온다고 하니까 이상한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던 이번이 또 처음 그런 솔로 앨범이 나오시는 거니까 처음 겪어보는 감정이실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일까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처음으로 약간 유치원에 보낼 때 뭔가 그런 마음? 그죠. 뭔가 걱정도 되고 걱정되고 유치원을 보내면 시간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괜히 서운하고 그러네요. 나중에 또 어머니가 되시면은 뭐 비슷한 느낌인지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번에 앨범을
뭐 박진영 PD님께도 이렇게 들려주셨는지. PD님 모르겠어요. 저도 PD님을 잘 마주치진 않아서.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전곡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타이틀곡이 먼저 컨펌을 받기 위해서 임원분들이 다 같이 약간 모니터링하는 자리가 있는데 네. 그런 걸 정하기 위해서 이제 PD님이 되게 좋아하셨다고 전에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다행이다. 이거 나 낼 수 있겠다. 뭔가. 그리고 멤버분들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독 좋아하셨던 멤버가 있으시다거나 반응이 다 어땠는지.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어저께 네. 멤버들이랑 이제 리액션 영상을 같이 찍었거든요. 네. 제 옆에 이제 사나 언니가 있었는데 사나 언니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뿌듯하다고 자랑스럽다고 고마웠어요. 너무 고맙고 힘도 나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멤버분들 중에는 이미 뭔가 솔로로 작업물을 내신 분들이 계시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태영님의 이번 솔로 활동을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앨범에 정말 전반적으로 깊숙이 관여를 하셨잖아요. 뭐 작사, 작곡, 비주얼적인 디렉팅까지 그런 작업들 중에서 유독 신경을 좀 많이 쓴 그런 작업이 있다면 제가 거의 준비 기간이 총 3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 2년은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내 취향이 뭘까 아니면 내가 어떤 앨범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고 조금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을 한 2년 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년을 이제 릴 판타지 볼륨 1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냈죠. 뭐 작사, 작곡, 비주얼적인 것까지 사실 다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제가 몰랐던 부분들 믹스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직접 가서 참여하면서 완전히 뭔가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아요. 그만큼의 어떤 준비 기간이 있었는지는 또 저도 처음 알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인생 앨범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 좀 즐겨 듣는 노래 뭐 아티스트 이런 게 있으실지. 요새 블러드 오렌지 앨범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마인드 로드라는 노래 많이 듣고 있고 요새 좀 옛날 노래도 많이 듣는 거예요. 클래식화의 노래가 갑자기 꽂혀가지고 그 앨범도 좀 듣고 있고 클래식화의 맞아요. 좋죠.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죠. 이제 인생 앨범 4장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4장을 가져와 버려가지고 원래는 이제 3장이 저희의 기본 컨셉이긴 한데 그 컨셉은 크러쉬 편 때부터 깨졌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제가 아마 현우님한테 보내드린 앨범이 막 17장 26장이었습니다. 26장이었는데 26장이었는데 이제 좀 유동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요 4장을 고르시는 과정이 좀 어떠셨는지. 꼭 생각이 나서 그래도 찾아 듣게 되는 앨범 그리고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앨범 시간이 지나면은 생각나는 앨범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 앨범들이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 앨범부터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앨범은 FK 트윅스의 캐프리송스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은 뭔가 FK 트윅스 앨범 중에서 저는 되게 가장 팝스러운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되게 딥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놀랬던 앨범이고 모든 여성 아티스트라고 하면 되게 닮고 싶어하는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주체성이 뛰어난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다채로우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해낸 앨범이고 그리고 너무 쿨하고 멋지고 춤도 너무 잘 추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것부터 해서 퍼포먼스까지 뭔가 다 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좋아하는
네, 앨범. 최애 앨범이기도 하면서 FK 트윅스도 뭔가 최애 아티스트 중에 한 네. 명일 것 같아요, 채영님께. 맞아요. 얼마 전에 또 한국에 그러니까요. 오셨더라고요. 제가 갈 수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너무 바쁘기도 했고 음.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못 갔어요. 아쉽. 근데 안 가도 됐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너무 많다. 아, 지금 사람 많은데 별로 조금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면 그냥 대리 만족하고 대리만족하고.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뽑아주시고 며칠 후에 FK 트윅스의 내한 소식이 그러니까요. 나와가지고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좀 아쉽지만 자주 어쨌든 와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러면 또 앨범에 대한 키워드로 네. 본능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 이 본능은 어떤 의미였을지. 이 앨범을 들었을 때랑 비주얼적인 뭐 영상이라든지 뭐 FK 트위기스가 추는 춤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진짜 본능적으로 작업한 게 느껴지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채영님의 이번 앨범도 좀 그런 본능적인 작업들이 많았을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만드는 제 앨범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제일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뭔가 오랫동안 제 앨범을 만들어 본 사람도 아니고 네. 첫 시도이기 때문에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좀 본능적으로만 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번 앨범에 이제 글리코 친구들이랑 놀면서 같이 만든 곡들이 다 들어가게 돼서 저는 오히려 뭔가 첫 번째 앨범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본능적으로 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오히려 이제 첫 번째 앨범이다 보니까 그게 본능적인 작업이 가능했다. 뭔가 아는 지식이 많으면 이게 계산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막 제가 막 그렇진 않다 보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네, 느낌으로 좋습니다. 그 글리코 이제 밴드에 대해서는 방금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되게 앨범 전체적으로 많이 또 함께 협업을 한 아티스트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글리코 친구들은 일본에 사는 이제 삼형제 밴드인데 네. 혼혈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필리핀계 이제 일본 해가지고 근데 또 캐나다에 살다 와가지고 네. 일본어보다는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시고 소통을 하는데 네. 너무너무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고 그냥 딱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나 너무 멋있잖아요, 애들 네. 셋이.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음악을 딱 처음 듣는 사람들이면 다 뭔가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글리코 분들의 음악을 듣고 이렇게 먼저 연락을 드린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인스타를 막 보다가 네. 이 친구들이 막 쇼츠 같이 올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 노래인가? 하고 이제 그 노래를 검색해서 보니까 얘네 노래였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삼형제인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하게 셋이 닮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삼형제였고 그 이후로 이제 걔네들이 찍었던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제 음악들 앨범을 다 듣게 됐죠. 그때는 걔네 앨범이 한 장, 두 장? EP 한 장이 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일본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 네네. 초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됐죠. 정말 걔네 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친해지신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약간 그쵸. 나이대도 이렇게 네, 비슷하고 비슷하고 해서 네, 진짜 친구처럼 이렇게 맞아요. 지내셨나요? 그래서 일본 갈 때마다는 항상 만나고 네. 거의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네. 이번에 이제 제일 먼저 공개된 곡이 아보카도인데 네, 아보카도 맞아요. 뮤비에도 이제 네. 글리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비주얼적으로도 합이 태영님과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여자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아까도 또 여성 아티스트로서 어떤
되게 동경하게 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네. 이 앨범에서 FK 트윅스는 좀 어떤 여자같이 느껴지셨는지 채영님께는. 당당하지만 되게 속이 여린 음. 여성이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모든 여성들이 뭔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어쨌든 겉으로는 당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 생활을 하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마음속은 다 아직 소녀고 네네. 뭔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FK 트위기스 이 앨범에서 저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또 그런 모습을 채영님의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 느끼기도 했는데 채영님이 FK 트윅스의 앨범을 들을 때 느꼈던 감정을 저도 좀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겉은 어쨌든 팝스타고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지만 속은 되게 또 소녀 같은 네, 정말 여린 그런 면이 저는 또 채영님께도 느껴졌었는데 뭔가 앨범을 들으면 그냥 제 또래 친구가 들려주는 음악 같아서 네.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완전 풀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앨범을 통해서 이렇게 좀 네. 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앨범을 통해서. 그래서 또 여자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셔서 이번 앨범에 참여한 여성 아티스트들에 네.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하셨는지. 이번 앨범에 이제 리본스라는 곡에 이제 수민 언니와 네. 이제 Y2K92의 지비니까 같이 또 참여를 해줘가지고 진짜 멋있는 곡이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곡이 정말 여자 3명이 불태우는 뭔가 노래. 불태우는 노래인데 그 곡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앨범의 전반적인 정서랑은 또 뭔가 튀는 그쵸. 곡이 그 곡인데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멋있었고. 네, 맞아요. 이 곡이 이제 제일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앨범을 듣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차례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뭐 안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중간에 놨던 이유도 앨범 전체적으로 되게 칠하고 뭔가 바이빙하기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간에 딱 뭔가 리프레시하기에 되게 좋은 네. 자리에 넣게 된 이유도 가장 이 앨범에서 제일 강렬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강렬했습니다. 또 훅을 또 지빈님이 이제 네. 하시고 수민님이 2절인가요? 맞아요. 벌스를 또 기가 막히게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재밌었던 게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수민 언니가 편곡을 좀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뭔가 인스트루멘탈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셋이 만났어요. 이제 셋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주제에 대해서 쓰면 좋을까 해서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그러면 우리 가사 각자 뭐 멜로디랑 가사를 작업해서 언제 만나자 해서 그 시간이 지나고 그날 만났는데 너무 똑같이 뭔가 자신들이 겪었던 힘들었던 순간 뭐 과거 뭔가 이런 걸 이겨내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주제로 써온 거예요. 맞춰온 게 아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너무 진짜 신기했었던. 맞춘 것도 아닌데 그냥 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가사 같은 것도 이 인터뷰를 듣고 뭔가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시면은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본 짱이고요. 또 세 번째 키워드로는 디테일을 네, 뽑아주셨는데 채영님께서 요 앨범에서 발견하신 어떤 디테일 뭐 이런 게 느끼셨던 디테일 같은 게 있다면 그 코러스랑 애드립의 그 디테일 그것 때문에 노래가 뭔가 듣고 싶어지게 되고 그리고 퀄리티가 엄청 더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네네. 계산적이고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금 공부도 되고 네네.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본능적인 디테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안에선 또 디테일은 또 놓치지 않은 맞아요. 앨범이라서 다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앨범이지 않을까 싶은데 채영님도 이번에 앨범 작업을 하실 때 뭔가 생각나는 그런 좀 본능적인 디테일 이런 게
없다면? 제 목소리를 찾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와이스 앨범을 녹음하다 보면 제 파트만 좀 잘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이건 어쨌든 풀송으로 제가 다 이 곡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앨범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냈을 때 가장 예쁘고 매력적이게 들릴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한 곡을 되게 꽉 채울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목소리가 그렇게 막 파워풀하고 이런 보컬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코러스들을 되게 예쁘게 잘 쌓아서 풍성하게 보일 수 있게 좀 중점을 두고 만들었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채영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 것인가에 대해서 네. 좀 신경을 많이 네. 쓰셨군요. 또 그런 작업에 FK2X의 이런 앨범이나 다른 작업물들이 또 많은 영향을 네. 줬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앨범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앨범에서의 최애곡 하나 뽑아주신다면 젤러시. 젤러시. I just wanna go outside and feel the sun is shining. 많은 고민 끝에 젤러시를 네. 꼽아주셨군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 곡이 최애곡이신지? 멜로디 라인이 너무 좋아하고요. 음. 그 곡에 그리고 그 곡에 뮤비도 있는데 이제 춤을 너무 잘 짠 것 같고 그 안무를 네.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한 곡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네, 뭐 비주얼적인, 안무나 비주얼적인 네. 것까지 포함해서 네. 젤러시라는 곡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앨범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이렇게 채영님께서 직접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이게 네. 저스틴 비버가 엄청 공백기가 길었을 때였어요. 네. 저스틴 비버가 되게 병도 걸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다가 진짜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팬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에 그때 이제 앨범 노래에 네. 그 잠옷 바지랑 이제 CD랑 스티커, 뭐 자기 사진 엽서가 막 담긴 되게 디럭스 버전의 그런 패키지 앨범을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나? 네. 하여튼 그거를 이제 그냥 CD로 안 사고 뭔가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이라 이건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해외 배송으로 이제 주문을 했던 그야말로 덕질을 네, 하신 그쵸,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전에 저스틴 비버 이제 어렸을 때 음악들 되게 대중적이고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잘 되는 음악이었다고 생각해요. 앨범도 그렇고 네. 되게 오랫동안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앨범이 이제 이 Changes라는 앨범인데 그냥 되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거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잘 담겨 있는 그냥 저 당시에 저스틴 비버의 모습이 제일 잘 담겨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골라와 주신 첫 번째 키워드가 성장이었는데 정말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스틴 비버의 성장을 채영님께서는 또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덕후로서 네, 그죠. 저는 그래서 뭔가 저스틴 비버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좀 도움을 준 뭐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채영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음악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거의 천재였잖아요. 드럼 막 너무 잘 치고 기타도 치고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바쁜 스케줄을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네. 막 되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음악에 대한 사랑은 너무너무나 크니까 그걸 약간 되게 극복해내고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스틴 비버가 음악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정말 우여곡절과 네. 온갖 풍파를 겪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어쨌든 음악에 대한 사랑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남자들은 변성기가 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음. 자기가 이제 부르던 음역대도 있었을 거고 네. 그 어렸을 때 그 되게 맑은 목소리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겹쳐서 생각이 나면서 이번 앨범이 조금 제일 성장해온 앨범이지 않을까. 저스틴 비버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채영님도 되게 영감도 많이 그쵸. 네, 얻으실 것 같고 릴 판타지 볼륨 1 얘기를 또 잠깐 해보고 싶은데 네. 볼륨 1이라는 네, 게 또 특징인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팬들은 이제 볼륨 2, 3 뭐 이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애초에 약간 요거를 시리즈물로 생각을 음. 하신 건지 맞아요. 그런 게 맞고 사실 뭔가 첫 앨범을 내는데 가볍게 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번 앨범은 처음인데 정규로 낸 것도 그렇고 딱 끝이 아니라 네. 뭔가 볼륨 1을 붙여서 이게 계속 된다라는 뜻을 뭔가 알리고 싶었고 아직 뭐 볼륨 2, 3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저도 뭔가 나오길 바라고 아직 ING 중이다라는 거를 조금 티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랑 엮어서 이 질문을 또 준비를 한 게 채영님이 또 솔로 아티스트로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보여주실 릴 판타지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거를 지켜보셔도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서 볼륨 2, 3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릴이라는 단어도 되게 재미있는데 왜냐면 릴비버시잖아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맞아, 그러니까요. 네. 또 계정 놀랐어요, 이름이 네. 또 릴이라는 단어는 이번 앨범에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붙이셨는지? 릴이 되게 힙합에서 되게 닉네임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쵸, 네. 릴 우지버트 막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이번 앨범이 제 작은 판타지 세상에서 시작되었고 그럼 어떤 이름으로 짓는 게 좋을까? 뭔가 리를이 작은이니까 그거를 뭔가 귀엽게 닉네임처럼 릴 판타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에서도 다 너무 좋다고 하고 하니까 릴 판타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또 잘 어울려가지고 채영님이랑 그래서 막 네. 저희가 막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놀 때 뭔가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네. 저를 릴 판타지로 부를 수도 있겠다. 오. 외국 사람들은 네네네. 뭔가 릴 판타지 앨범을 처음 접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뭔가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또 약간 또 제2의 예명 네. 같은 느낌으로 릴비버 영향은 아닌 거죠. 아예 우연히 한참 이제 전에 이제 한참 저는 정해놨던 건데 음. 뭔가 고맙게도 네네. 릴비버라고 이제 바꿔줘가지고 너무 좋은 상황인 것 좋은 같아요. 우연의 네. 네, 일치였다. 네. 맞습니다. 또 신기했던 거는 며칠 전에 또 스웩2 그 맞아요. 앨범이 나와가지고 네. 아까 FK 트윅스도 사실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스웩2를 또 내가지고 그 남산 타워에 이제 뭐 이렇게 스웩2 그거를 했더라고요. 막 이렇게 진짜요? 앨범 나온다 이렇게 꼭 프로모션을. 내 안에 와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오래전에 한 번 왔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오. 연습생 때였는데 어. 그때 한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때 보고 마지막으로 FK 트윅스에 이어서 네, 또 내한 와야 될 아티스트가 네, 한 명 늘었습니다. 또 스웩 그 가장 최근 앨범도 이렇게 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좋게 들었고 그냥 되게 틀어놓고 편하게 듣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또 맥기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랑도 협업을 해가지고 그 아티스트의 기타 소리도 들어가서 너무 되게 좋게 들었어요. 체인지스 이후에 어쨌든 이 저스틴 비버의 음악적 스타일이 되게 그런 좀 잔잔하고 맞아요. 어쿠스틱한 사운드 위주로 가는 게 저도 맞아요. 너무 사실 보기가 좋고 네, 어울려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우리 저스틴 노래를 비버.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이번 릴 판타지 볼륨 1에도 좀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또 그런 영향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쵸.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내 기타라는 또 제목부터 기타가 네. 들어가는 그런 곡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채영님의 취향도 어쨌든 그런 또 어쿠스틱하고 잔잔한 취향일까 이런 것도 궁금했거든요. 잔잔한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시끄러운 음악을 막 싫어한다 막 이건 아닌데 네. 내 기타가 저희가 한 2년 전에 레디 투비라는 콘서트를 투어를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보여줬던 제 솔로 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음원 발매도 안 되었던 거고 이제 각자 9명의 멤버들이 커버곡이 될 수도 있고 뭐 먼저 솔로가 나온 멤버들은 뭐 그 솔로곡을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뭔가 제가 만들어서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타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투어를 다니게 됐죠. 마지막 트랙으로 넣었던 이유도 네. 팬분들이 이제 너무 언제 나오냐 원하기도 하셨었고 이 곡으로 마무리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스틴 비버 노래들 중에서도 어쨌든 그런 잔잔한 네. 노래들을 또 채영님께서는 유독 네. 또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는 인기를 아. 뽑아주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로 인기라고 작성을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인기라는 게 없어도 슬프고 많아도 부담감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너무나 대팝 스타잖아요. 네. 슈퍼스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시선들을 다 막 견뎌내고 파파라치도 너무 많고 그런 와중에 진짜 이런 아티스트들은 앨범으로밖에 표현을 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정할 수 있게 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 앨범이나 뭐 음악으로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고 표출을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또 인기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채영님도 관점의 변화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있으실 것 같아요. 2015년에 트와이스가 데뷔를 했으니까 네. 이제 또 10주년이신데 네, 맞아요. 올해로 또 이렇게 벌써. 네 벌써 근데 또 10년 동안 이렇게 연예계 활동을 하시면서 인기에 대한 관점의 변화 이런 것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처음 데뷔했을 때는 저희가 치얼업으로 제일 엄청 잘 되고 나서부터 이제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어리기도 했고 네.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진짜 실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막 학교도 가야 되고 막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대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지내오다가 지금은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되는 느낌? 이제는 뭔가 커리어적으로 보면은 네. 인기나 막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시대라고 생각해요. 뭔가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고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네. 해서 아직 저희 음악을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한테 좀 더 알리고 싶은 마음? 그렇죠. 뭔가 인기라는 것을 좀 초월해서 그냥 음. 조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모습이나 네.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있으신 것 네. 같고 케이팝이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더 이상 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네. 느낌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영원한 아이돌이라는 키워드도 뽑아주셔가지고 맞아요. 처음으로 그렇게 좋아했던 저의 아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저만의 아이돌? 왜냐면 이제 연습생 때부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 사람이 약간 뭐 저도 싫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막 나쁜 짓 하고 막 왜 이렇게 미운 짓만 하고 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막 이러다 싶다가도 네. 열심히 앨범을 만들어서 또 앨범을 내고 하면 또 너무 좋고 더 애정이 가고 그래서 약간 제가 키워드를 그렇게 너무 저스틴 비버 광팬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맞긴 한데. 맞아요. 어쩔 수 없는 네. 이게 숨기려고 해도 사실 잘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그런 팬심도 계속 일방적으로 좋아하기보다는 오르락내리락도 있었지만 맞아요. 영원한 아이돌처럼 네. 채영님께 남아있는. 그래서 요새 너무 좋아 보여요. 되게 결혼도 하고 애기도 생겼고 뭔가 되게 행복하게 그래도 지내는 모습처럼 보여서 맞아요. 네, 네. 되게 보기 좋고
앨범 내줘서 너무 좋고 맞아요. 고맙고 너무 행복해서 이번 스웩2 그러니까요. 트랙수도 너무 44곡을 그러니까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44곡을 이렇게 앨범에 그래서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스틴 비버도 사실 막 너무 고민하지 않고 음악을 내는 것 같은 모습도 그런 너무 것 좋은 같아요. 것 같고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또 마지막 키워드로는 학창 시절 네, 꼽아주셔서 사실 요 영원한 아이돌이라는 키워드랑 또 연결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채영님의 학창 시절을 채운 아티스트라는 의미일지 네. 네, 완전히 맞고요. 제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또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고 네. 이제 학교 끝나면 학원 가듯이 다른 친구들이 저는 이제 연습하러 맨날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SNS가 엄청 활발했던 시기도 아니고 인스타그램도 사실 안 했었고 맞아요. 뭐 유튜브도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냥 들을 게 노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아티스트여서 그 당시에 뭔가 제일 좀 많이 들었던 뭐 저스틴 비버 노래가 있다던가 학창 시절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비버의 노래가 있을까요? 저스틴 비버의 보이프렌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네. 내가 너의 남자친구라면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뭐 약간 이런 주제의 노래예요. 근데 거기에 뮤직비디오에도 되게 막 멋있게 막 이렇게 나와요. 막 옛날 스타일로. 근데 그때는 이제 이거 너무 멋있다. 진짜 어떡해 막 이러면서 봤죠. 그래서 이거 너무 멋있다. 심장을 저격해버린 진짜. 그 당시 이러면서 채영님의 봤죠. 혹시나 이렇게 듣게 되는 순간이 있으면 또 그 당시가 뭔가 이렇게 펼쳐지는 네, 진짜 어쨌든 팝송이잖아요. 다 영어곡이고 진짜 다 외울 정도로 그만큼 너무 많이 들었었던 곡이라 그냥 언제든지 들어도 이제 좋은 앨범이죠. 학창 시절에 또 비버 말고 네. 또 다른 아티스트들 중에 좀 많이 들었던 뭐 중고등학생 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 바우터 하멜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바우터 하멜이 되게 한국도 많이 서재패도 되게 많이 나오고 거의 제2의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이제 브리지라는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제가 댄스턴 하이러웨이 활동할 때 그때 이제 바우터 하멜이 이제 내한을 오게 돼서 제가 이제 거길 갔는데 이제 너무 좋은 기회로 백스테이지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너무 팬이다 막 사진도 찍고 진짜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콘서트에도 초대하고 막 연락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되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나중에 꼭 한번 같이 작업해서 좋은 곡을 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정말 성덕이 되신 또 채영님이신데 저도 사실 학창 시절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어떻게 보면 채영님의 또래여가지고 저도 98년생인데 저희가 뭐 비슷한 학창 시절 그런 시절 공유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음악 좋아하셨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되게 많이 들었던 아티스트 중에 그룹인데 트와이스라고 되게 뭔가 제가 트와이스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트와이스라는 분들의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음악을 저는 근데 좋아하셨어요? 한 곡만 꼽자면 최애곡 우아하게가 일단 최애곡인데 진짜요? 저는 그때부터 사실 트와이스를 좋아했어가지고 갑자기 근데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우아하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저는 그 노래 나왔을 때 너무 노래가 좋아서 그때 제가 이제 영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제 반 친구들한테 트와이스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업을 해서 트와이스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뿌듯했던 저 콘서트도 갔었어요. 언제요? 언제 콘서트? 그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첫 그 단독 콘서트 2017년 그 초에 했던 그 콘서트더라고요. 우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진짜 애기 때였겠네요. 네네 그랬는데 또 채영님은 또 성덕이 되셨듯이 저도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예. 좋아했던 아티스트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한데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는 우아기가 최애곡이었는데 네. 또 요즘에는 팬시가 팬시 네. 명곡이죠. 저 팬시 진짜 좋아해요. 채영님도 네. 저 무대할 때 진짜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노래방에서 막 팬시 부르거든요. 되게 높을 텐데. 그래서 저 좀 잘 부릅니다. 100점도 한번 진짜요? 받았었던 팬시를 불러가지고 네, 저희 또 학창 시절을 함께한 아. 네, 트와이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사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앨범으로 돌아와서 네. 이 앨범의 최애곡 하나 꼽아주신다면은 Changes입니다. Some days I move like water. 맞죠? 맞으시죠? 제 최애곡. 네. 제 아닌가? 최애곡은 ETA입니다. ETA가 제일 전 좋은데 Changes가 최애곡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Changes는 뭔가 제가 우울하고 약간 슬퍼지고 이럴 때 조금 찾아 듣게 된 노래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저는 약간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우울하거나 이러면 그냥 거기에 이제 한번 풍덩 빠졌다 나와야 되거든요. 뭔가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이렇게 다 망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아예 그냥 깊게 가버리는데 네. 그럴 때 되게 조금 많이 들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더 슬퍼지려고. 더 이 곡을 들으면서 뭔가 네. 우울할 수 있고 네. 사실 우울할 때 뭔가 막 억지로 이렇게 신나고 이런 곡들을 네. 듣는 것보다도 네. 그런 진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음악들 네. 들으면서 맞아요. 더 우울해지면 또 음. 오히려 괜찮아지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저는 ETA가 왜 좋으세요? 그 기타 소리랑 저스틴 비버 보컬만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그치. 좋고 맞아요. 저 그 보이프렌드의 가사를 외우신 것처럼 저는 ETA도 가사를 외워가지고 막 혼자 샤워하면서 부르고 노래를 되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계속 약간 노래 부르신다는 걸 그러게요.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네. 부르기에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ETA가. 그래서 떼창 파트 스타일이 좀 많은 맞아요. 같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앨범 세 네. 번째와 네 번째 앨범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앨범인데 네. 두 장을 골라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장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두 앨범을 묶어서 골라오신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지. 뭔가 세 개만 고르기 조금 아까워가지고 하나만 더 넣을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오게 된. 하나를 포기하기가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근데 저는 그래서 네. 약간 이 두 개 중에 그냥 하나 고르셔서 하실 줄 알았는데 두 개 다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하길 잘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크러쉬님이 이미 한번 깨주셔가지고 그럼 다행이네요. 그 뒤로 뭐 감사합니다. 요 두 앨범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라임스는 또 워낙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이고 또 루이스 콜은 뭔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한국에도 작년이었나? 재작년에도 내한도 오셨었고 뭐라 그래야 돼? 유일무이한 엄청 멋있는 아티스트? 네. 이분 재즈 전공을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건 되게 일렉트릭한 뭔가 그런 팝적인 그런 장르를 하고 계셔서 그런 요소들을 잘 섞어서 너무 멋있게 하고 있는 분이라서 되게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그라임스랑 루이스 콜. 네. 사실 저는 두 아티스트 다 좀 생소하고 제가 막 잘 듣는 그런 또 장르는 아니어가지고
또 이번에 처음 네. 알게 된 네. 앨범들이었는데 네. 또 이렇게 골라주셔서 한번 들어봤는데 또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 네, 너무 좋았고 두 앨범이 사실은 뭔가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쵸. 되게 실험적이라는 면에서는 또 공통점이 있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해서 채영님께서는 이 두 앨범을 보셨을 때 좀 비슷한 지점이 있다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험적인 것도 동의하고 네네. 그리고 자기 색깔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는 두 앨범이라고 생각해서 네. 뭔가 너무 멋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뭔가 언젠가 이렇게 내 색깔이 너무너무너무 뚜렷한 나밖에 할 수 없는 음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앨범을 좀 골라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로는 위로를 꼽아주셨거든요. 네. 이 두 아티스트들이 인디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색깔이 뚜렷하다 보니까 되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앨범을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늘어나면서 이제 관객들이 이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또 오게 되는 것처럼 네. 위로와 응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티스트들의 이런 행보 덕분에. 그래서 뭔가 저도 내가 하고 싶은 음악도 그렇고 내가 실험적인 걸 하게 됐을 때 좀 그런 거에 뭔가 구애받지 않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앨범을 내게 됐을 때 좀 더 위로를 받게 되는 이래도 괜찮구나 하는 이래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두 번째 키워드로는 용기를 꼽아주셨는데 네, 그 맞아요. 용기라는 키워드랑도 연결이 같이 연결되는.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영님의 앨범에서도 비슷한 지점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맞아요. 내가 뭐 너무 이렇게 꾸며진 어떤 것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한 내 모습을 네.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네.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도. 맞아요. 네. 위로도 됐으면 좋겠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릴판타지 볼륨 1이라는 앨범을 처음 만들 때의 계기도 사실은 뭔가 그 케이팝 시장 안에서 다양성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사실 시작된 제일 큰 그 주제였었거든요. 네네. 좀 더 딥하게 가자면 네네네. 이제 요새 어린 친구들의 장래희망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유튜버는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뭐 케이팝 네, 딱 그 두 아티스트? 가지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버와 이제 아이돌, 케이팝 아이돌. 네. 근데 그걸 딱 접했을 때 네. 그러면은 뭔가 되게 다양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직은 되게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케이팝 씬 안에 제가 있으니까 네. 뭔가 내가 그런 다양성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네. 다양한 길 중에 한 길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시작된 앨범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공감을 하면서 앨범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 장래희망 진짜 꿈이 있는 아직 어린 분들께 그쵸. 이번 채영님의 앨범을 통해서 뭔가 저런 길도 있구나 이렇게 뭐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맞아요.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루이스 콜의 앨범 제목은 Quality over Opinion인데 네. 이게 또 뭔가 외부 의견보다 어떤 작품성을 더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채영님도 이런 마인드로 이번 앨범을 작업하셨을지 완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뭔가 평균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음. K-pop 씬 안에서 나오지 않았던 결의 앨범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사실 신경을 안 쓴 것 같긴 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자주 만나고 같이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래서 뭔가 듣는 분들이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나랑 잘 맞는다 이 앨범이 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난 이 노래 진짜 모르겠어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그건 뭐 각자의 취향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사실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만들었던 곡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아티스트나 앨범이 네. 또 많은 영향을 맞아요. 네, 미쳤을 것 같고 네. 이런 얘기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주체성인데 맞아요. 주체성이라는 키워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와 네, 앨범인데 맞아. 이 두 분의 그라임스와 루이스 콜의 주체성은 어디에서 올 수 있었다라고 채영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자기 취향이 확고한 사람들이라서 이게 그 앨범에 너무 잘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했을 때 잘하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뭔가 주체성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용기 같은 것도 솔직함, 맞아요. 솔직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되게 이번 채영님의 앨범에서도 그런 솔직한 모습이 너무 잘 느껴져서 또 두 앨범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라임스는 특히나 좀 비주얼적으로도 그쵸. 뭔가 채영님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라임스의 작업물들을 보면 되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K-팝적인 요소들도 되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K-팝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또 몇 번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그라임스는 자기 취향과 주체성이 확실한 그것과 이제 뭔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K-팝 이런 요소들을 너무 잘 섞으면서 자기 주체성을 잃지 않고 이런 뭔가 콜라보라든지 자기 앨범을 내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앨범을 만들 때든 뭔가 비주얼적인 요소를 생각하고 만들어낼 때 제 취향을 좀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보여져야 이게 잘 전달이 될까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두 아티스트가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팀 버튼 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번 앨범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너무 잘 느껴졌는데 그래서 비주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이제 비주얼적인 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튜디오 터라는 아트 디렉터 팀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잘하시고 지금 한국에서 여러 작업들도 하면서 근데 이제 저랑 이제 함께한 작업들이 처음인 거예요. 그 아티스트의 뭔가 앨범 그런 아트적인 그래서 너무 흔쾌히 흥미롭게 보시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많이 보고 막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뭔가 제 이번 앨범 비주얼에 대해서는 제 그림부터 시작된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려놨던 이제 그림들이 파일로 이제 제가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어요. 뭔가 저는 뭐 항상 이런 세상을 그린다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그림들이 있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뭐 뮤직비디오의 뭔가 세트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앨범 뭐 패키지 아니면 앨범 전반적인 컨셉이랑 저의 의상 뭔가 폰트 같은 네, 것도 될 수도 폰트도 있고. 그렇고 네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제 그림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또 그림을 평소에 자주 그리시는 걸로 네, 잘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도 그런 그림은 계속 이렇게 그리시는 편이세요? 요새는 잘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약간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음, 좀 그리려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 진짜 한창 많이 그릴 때는 오히려 진짜 너무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시간이 저녁밖에 없을 때 네. 막 데뷔 초반에는 막 30분 자고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도 그림을 그리고 뭔가 쏟아낼 데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풀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뭔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덜 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끄적끄적은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어쨌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뒀던 네. 것들이 자산이 돼서 또 맞아요. 이번 앨범의 비주얼로 네. 탄생을 하게 네. 됐겠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요 앨범에서의 또 최애곡 네, 각각 하나씩 네, 꼽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앨범에서는 네, Let It 루이스 Happen 이라는 음. 노래가 제일 최애곡이고 네, 제일 이 앨범 안에서 좀 웅장하고 좀 조용하지만 좀 벅차오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이 앨범에서는 그 비너스 플라이 자넬 모네가 피처링한 그 곡인데 진짜 멋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앨범 저 앨범 중에 이제 리본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네네.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었지? 라는 생각은 부러운 마음. 뭔가 내 곡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싶은 이런 생각도 곡 있고. 만들고 싶다 뭔가 하게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재영님의 최애곡 네, 여러분도 이 앨범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이번 릴 판타지 볼륨 1에서의 최애곡 하나만 네, 모든 곡들이 너무 네, 소중하겠지만 전 그림자 놀이요. 그 PJ님이 네, 맞아요. 네, 참여를 하셨던데 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림자 놀이는 너무 제가 뭔가 녹음하면서 네. 울었던 게 처음이거든요. 그 노래를. 전혀 울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녹음을 하는데 가사 중에 이제 중간쯤에 이제 마지막 훅이 나오기 전에 아이처럼 뛰노는 날이 다시 오긴 하려나 뭐 또 밤이 찾아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노래를 못 부른 거예요. 네네네.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만큼 내가 뭔가 이 진심을 다해서 내 이야기로 썼구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애정이 많이 가고 이 노래가 왠지 모르게 멜로디는 되게 밝은데 뭔가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좀 제 뭔가 상황이나 저의 이제 직업상 뭔가 알려져 있고 나갈 때마다 항상 막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되게 숨기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그림자처럼 느껴져서 쓰게 된 곡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깊숙이 있던 그런 감정들이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일 좀 애정이 가는 네. 노래. 저도 그 노래 너무 좋게 들었고 사실 맞아요. 막 드럼앤베이스 같은 비트로 맞아요. PJ님 또 편곡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또 맞아. 설명을 듣고 또 들으면은 네. 너무 좋지 않을까 싶고 제 최애곡 하나 그러면 뽑자면은 저는 BF 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네네네. BF 좋고 내 기타 아니면 BF인데 저는 BF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왜요? 그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네. 여자친구 생각이 났다 하는 게
그런 곡, 그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BF 좋죠. 혹시 막 집순이세요? 뭐 여자친구분이랑 둘이? 막 약간 그렇지는 않은데 저도 어쨌든 되게 바쁘고 항상 뭐 되게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잘 해주지도 못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혼자 있는 뭐 시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으면은 뭐 그쵸. 그런 생각을 하지 않. 맞아요. 네. 그쵸. 갑자기 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러면은 다음 코너 진행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맞아요. 그게 뭐 BF가 어쨌든 베스트 프렌드라는 맞아요. 뜻이 있으니까 맞아요. 또 그렇게 가사적으로는 풀어내셨는데 뭔가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그쵸.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감정을 추스렸기 때문에 저희 네 또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 챗매추라는 코너가 있는데 챗GPT의 매서운 추천 코너거든요. 그래서 맷집빛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이 무서운 친구가 거짓말 너무 잘해요. 맞아요. 진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실 그 아직 좀 덜 매서워가지고 그래서 신뢰를 약간 잃었어요. 맞아요. 제가 무슨 영양제를 좀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네네. 뭐 막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막 링크를 막 보내줬어요. 근데 안 파는 거예요. 그 이름에 있는 영양제를.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고 했더니 미안하다구나 이러면서 신뢰를 잃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몇 번을 진짜 잡돌이라고 잡돌이를 했는데 어제는 그 챗GPT에게 채영님의 이 인생 앨범 4장을 이제 말해주고 이 앨범 바탕으로 또 다른 앨범 중에 어떤 앨범을 추천하면 좋을지 이런 걸 한번 지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는 트와이스 채영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 나온 4장의 앨범을 바탕으로 채영님과 어울릴 만한 앨범 몇 장 추천해 줄 수 있어? 그럼요. 당연히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채영님이 꼽은 인생 앨범들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조금 실험적이고 주체성이 강한 음악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예를 들어 비오크의 포스트나 솔란제의 A Seat at the Table 같은 앨범들도 채영님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오, 신기해요. 신뢰를 다시 좀 얻었으니까 챗GPT가. 오, 비옥 앨범 추천해줬다는 게 너무 멋있는 친구네. 영양제로 이런 신뢰를 이렇게 또 다시 되찾은. 다시 되찾은 챗GPT였는데. 근데 저거 음성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성이 저 맨날 이렇게 타이핑. 네, 원래는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앱을 깔고 이렇게 음성을 하면은 이제 대화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약간 더 비싼 버전인가? 아마 무료 버전에서도 할 수 있기는 그래요? 할 텐데 이걸 또 모르셨던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허키시바세키님이랑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리니까 너무 당황해서 욕을 막 이렇게 이게 뭐 왜 이러? 나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얘기를 해줄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이런 세상이 왔냐고 욕을 막 하셨는데 좀 신기하다. 네, 신기한 또 솔란지도 그러니까요. 추천을 해줘서 너무 좋은 또 여성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인터뷰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참여하신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뭐 아직도 잘 모르고 음악에 대해 진짜 멀고 멀었지만 뭔가 이제 앨범이 나오게 돼서 음악 이야기를 좀 하고 앨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포커스라는 채널에 제가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좋은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볼륨 2 나오면은 또, 좋아요. 또 인터뷰 해주시면 그럼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르게 성장한 뭔가 그런 앨범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고 진짜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네
또 카메라 앞에서 박제가 돼서 저는 너무 너무 네, 좋고요. 네. 네, 볼륨 2 뭐 그 후에 또 채영님의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네. 모습도 그리고 트와이스의 활동도 저도 네. 너무 네, 팬으로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고 오늘 인생 앨범 4장을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